안녕하세요. 투자보감의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을 맞아서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 인사는 전하셨나요? 또 자녀분들로부터는 따뜻한 마음의 선물 받으셨겠죠? 오늘 날도 참 미세먼지 없이 맑고 좋았고 또 날이 날인지라 마음까지 넉넉한 하루였는데 우리 시장은 참 우울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코스닥의 급락장으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 보면서 오늘 울상들 많이 지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투자부감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든든하게 계좌 복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장 진단으로 내일장도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종목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진단도 꼼꼼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저희 투자보감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상담 신청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보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02377-20269번, 02377-2026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고요. 저희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종목 상담에 앞서 좋은 기법으로 이 시장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투자보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의 핵심 비법이 담긴 투자보감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네, 사실상 이 오늘장의 시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 좀 걱정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투자보감의 마르스를 많이 기다리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급락장과 상관없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 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보시고요.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순신 장군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지금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런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아니 급락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이런 두려움을 이제 우리가 저점에서 올라갈 종목이 있다 또는 오히려 빠질 때가 올라갈 종목이 더 두드러지게 올라갈 때라는 거예요. 빠지는 건 빠지게 내비두시고요. 올라가는 건 우리가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종목을 걸러내기 쉽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를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 또는 기회로 볼 수 있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장이 일조한 것이 뭐냐 한다면 진짜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이번에 이 9일 새벽 3시죠. 새벽 3시에 이번에 이란 핵협정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게 되는데 그럼 본다면 실제로 만약에 대이란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간다 한다면 당연히 실제로 유가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유가 상승 나온다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시장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이 좀 선반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있겠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이란의 제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 아시겠지만 올라갈 쪽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100종목이 빠지는 200종목이 빠지는 급등 나오고 상한가지 종목 꼭 한 종목은 있다라 말씀드리고요. 그 어떤 종목이든지 하나하나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번 주는 남북기업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매번 얘기했죠. 그래서 종목을 몇 개 소개시켜드렸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아니 실제로 이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뭐예요? 전기라든가 철도라든가 고속도라든가 모든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일단은 전기를 땡겨와야 된다. 그래서 뭐였어요? 바로 발전소 관련주였죠. 그래서 발전소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간다 몇 번 얘기했는데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장 시작하기 2시간 전에 무슨 이슈 떴습니까? 바로 발전소를 건설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걸 계획하고 있겠다라는 이슈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뭐예요? 자, 지난주에 공개드린 BHI가 대략 17%, 동아지지에 대략 한 8%가량의 상승세, 뭐 큰 급등은 아닙니다. 상승세 나와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종목 2개가 있습니다. 종목 2개 있는데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들 중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마르스 전문가의 이 투자보감만 본다 하더라도 돈 벌 수 있으면 기회는 무지 많다. 항상 저 모든 것을 퍼드린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모든 것을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 남북기업주 끝났는가? 아니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저점 매수기다 말씀드리면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 어떤 종목이 지금부터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가?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올라간다는 종목들이 급등 나와줘야 되는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직 인프라 구축이 안 됐어요.
북한의 실제 전력 소비량이 얼마였습니까? 전력 생산량이 지금 남한에 비해서 7%밖에 안 된다고요. 실제 아직 그만큼 있는 발전소가 부족하고 고속도로, 철도 모든 게 부족해 사실입니다. 실제로 GDP라든가 이 개인 소득을 본다 하더라도 18배가 차이 나요. 어마무시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얘기했죠. 중국이 성장이 나올 때 대한민국 OEM 공장이 넘어가면서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란 GDP 성장률과 물가 성장률 함께 이뤄내고요. 그런 사정에서 중국의 GDP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다음 베트남 넘어갔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GDP 성장률 20배 넘게 올라가면서 경제 성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다? 이제는 우리가 북한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실제로 개인 소득률 자체가 뭐 1,000달러가 안 되고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전력량의 7%가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투자를 진행한다. 바로 뭐예요? 인프라 투자. 철도, 고속도로, 그다음 아시겠지만 발전소, 전기, 통신 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당연히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 말씀드리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부터 반등세가 나올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겠는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종목이에요. 바로 첫 번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 B&G 스틸, 두 번째가 쌍용량에, 세 번째가 고려 시멘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자주 본 급등한 종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요. 관심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실제 현대 B&G 스틸 보겠습니다. 이 좀 뭐냐 한다면 이 스테인리스 강판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실제로 스테인리스 강판이 아마 매출액의 90% 이상, 95%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스테인리스 강판이 어디 들어가냐 한다면은 인프라 투자의 모든 것에 들어가요. 실제로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철도라든가 실제 발전소 건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돼서 오늘자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 이 급등 가지고 안 끝난다. 더 큰 상승, 더 큰 반등 나올 수 있다. 왜?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실제 전고점이라든가 전 매물대를 돌파한 종목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정도 급등세가 한 번 더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B&G 스틸 충분히 남북기업 이슈로서 아직 큰 급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뭐냐 한다면 쌍용량이에요. 많이 봤죠? 쌍용량에는 최근에 급등 나온 종목 아닌가요? 이게 더 올라가겠나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더 갈 수 있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왜? 시멘트 관련주입니다. 왜 시멘트 관련주냐? 실제 어떤 거를 만들거나 어떤 거를 건설하거나 어떤 거를 구축할 때는 당연히 시멘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시멘트, 고려 시멘트, 쌍용량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아시겠지만 페인트 관련주까지도 급등이 계속 나와주는데 그중에서 쌍용량이 제가 봤을 땐 아직 크게 못 올라간 종목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고 더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 아시겠지만 이번에 얘기했죠. 발전소까지 건축 예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남북이 이슈를 본다 한다면 악재가 없어요. 물론 북미 정상회담이 어디서 이루어지겠느냐 또는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진행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럼 악재 나겠지만 저는 얘기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충분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괜히 걱정하는 거 괜히 흔들리는 거 딱히 욕심 부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충분히 올라가는 종목, 급등하는 종목, 상승하는 종목 갈아타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종목 뭐냐 한다면 바로 고려 시멘트예요. 실제 아시겠지만 시멘트를 만드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레미콘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멘트를 만들어 인해서 실제로 고속도로 깔고 철도 깔고 그다음 실제 아시겠지만 뭐 여기저기 전기 지원하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가 빠질 수 없습니다. 왜? 실제로 자금이 대략 철도 가는데 얼마 들어가요? 150조가 들어갑니다. 이 150조를 누가 써요? 실제 아시겠지만 철도 가는 사람들 흔히 건설하는 기업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건설하는 기업 뭐 사겠습니까? 시멘트 사겠죠. 시멘트 쓰겠죠. 그럼 당연히 시멘트 직접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간접 수혜가 아마 건설기계 중장비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멘트 관련주로 좀 강하게 더 큰 상승세, 반등세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인데 실제로 이 종목들 자체를 본다 한다면 지금 시장이 급락 나오고 하락 나와주면서 겁이 좀 많으실 거예요. 네 종목 중에서 한 플러스권인 거 흔히 빨간색이 없고 다 파란색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는 시장이 더 빠질까? 더 하락할까? 급락이 계속 나올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얘기할게요. 충분히 지금 급락장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매매법이라든가 대응법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내가 지금 손실 나온 종목들 어떻게 될지 고민 많으시겠죠. 그 바로 종목 상담하는 시간, 지금부터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의 오늘장 진단, 종목 진단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들어갈 텐데요. 다시 한번 저희 투자보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463님의 문자입니다. 성창 오토텍 비중 20% 매수가 12,400원 잠이 안 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성창 오토텍 지금 손실을 꽤 많이 보고 계신데 이 종목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네, 성창 오토텍이라 한다면 지금 12,400원이면 굉장히 높은 라인대거든요. 거의 고점에 매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성장 오토텍이라 한다면 제가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전기차 관련주 이슈가 뜨면서 급등이 나줬죠. 실제 아시겠지만 이 국내에서 중국에 수출을 할 때 바로 의무화, 이 실제 친환경 자동차를 의무로 만들어내는 이슈 터지면서 2019년도라도 2018년도부터는 10%가량은 100대를 수출한다 그러면 10대 정도는 친환경 자동차, 1000대라 그러면 100대는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 의무화가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이슈를 받아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 중 하나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항상 얘기하죠. 모터쇼에 가본 적 있냐 물어보면은 모터쇼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휘발유 자동차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예요. 그런 이슈 본다면 당연히 전기차 이슈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상에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중국에 아시겠지만 사드 제재가 실제 아시겠지만 중국이 보복 자체가 많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아직 완벽하게 안 풀렸습니다. 우리가 국내가 아니라 보통 해외로 진출하는 전기차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와주는데 특히 아시겠지만 가장 큰 아시겠지만 시장이죠. 중국 시장으로 크게 진출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성창 오토텍이 하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떤 호재에 있습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방문을 한다. 이 제재에 대해서 좀 풀어줄 만하지 않을까라는 이슈까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성창 오토텍입니다. 보시면 저점에 이 추세 라인이 있어요. 이 상승 추세 라인은 완벽하게 이번에 이탈이 나왔습니다. 상승 추세 이탈이 나와주면서 실제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 본다면 보통 아시겠지만 상승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는 급등이 힘들어요. 급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잠깐의 단기 반등이지 우상향이 힘들다. 보통 정배열인 상태에서 반등이나 우상향이 나와준다는 거지 정배열이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는 우상향이 힘들다. 특히 거래량 또한 얼마예요? 10만 주가 안 돼요. 적어도 거래량이 20만 주, 30만 주는 나와줘야지 그래도 거래량 터지면은 100만 주, 200만 주 가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욕심이 좀 아시겠지만 너무 크지 않았나.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고점에서 비중을 크게 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실제로 이슈로 본다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반등이나 우상향이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얘기하겠는데 지금 당장으로는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단기 반등이나 우상향이 힘들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는 사실 얘기할게요. 지금 이 매물대까지 이탈한다. 실제로 이 7,500원까지 이탈한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큰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5,100원까지. 그럼 아시겠지만 손실이 크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 차라리 저는 얘기하는 게 손실이 덜 지금 많이 안 나고 있을 때 한 30% 정도 손실 중일 때 차라리 우리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중장기적으로는 흐름이 좋아요. 근데 중장기를 들고 가기에는 전체 들고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절만 매도 치시고요. 반절만 손절가 7,500원 잡으시면서 그대로 들고 가셔라. 목표가 얼마? 매수가까지 보시면서 그대로 홀딩하시면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성창 오토텍.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괜찮지만 단기 반등은 다소 힘들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은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반 정도 덜어내시고 남은 물량을 가지고 손절가는 7,500원. 이 구간 이탈하면 급락 나올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목표가를 매수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오늘은 대한통운요. 네, CJ 대한통운이요. 예,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15만 5,840원. 네, 15만 5,840원이요. 예, 네, 비중은요? 이중은 한 20만 5% 정도 돼요. 네, 25% 정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또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럼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선생님? 그게 한 달 조금 안 됐을 거예요. 한 달 정도요. 예, 뭐 남북 경협 얘기 나왔을 때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면 그 시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수많은 이 남북 경협주 중에서 굳이 이 CJ 대한통운 선택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저는 남북 그것 쪽으로도 생각은
많이 못했고요. 아, 네. 어느 한 분이 NL 분이 텔레비에 나오셔가지고 러시아하고 인도 쪽으로 연결되면은 네. 앞으로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네. 그래서 그럼 구입을 해봤어요. 네, 그 호재를 보고 또 TV를 보고 매수를 하셨는데 그럼 그 당시 TV 보시면서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 주시던가요, 그분이?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20만 원 보더라고요. 20만 원이요. 예. 꽤 높게 잡은 것 같긴 한데 글쎄 마르스 전문가님은 거기까지 가능하다고 보실지 바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저는 안 되면은 네. 너무 장기적으로 하면 그거 가지고 지금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도 종목 교체를 해볼까 싶었어요. 알겠어요. 종목 교체도 염두에 두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남북경 협주 중에서도 이 종목 전망이 어떨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 CJ 대한통운 15만 5,840원에 25% 보유 중이라고 하시고요. 20만 원대까지 이 종목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아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주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혹시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예. CJ 대한통운을 매수하셨잖아요, 그죠? 예, 네, 실제로 이번에 남북기업 이슈를 보고 매수하신 거라고 한 게 맞으신가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네, 실제로 이제 CJ 대한통운 최근에 이슈 같은 게 뭐가 있냐 한다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유라시아, 진짜 아시겠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그쵸. 거기에 대해서 물류 운송을 진행을 하죠. 예, 예. 네, 그거 이슈를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예. 아, 그거 보고 매수하신 게 잘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일 예. 중요한 게 이제 러시아와 유럽을 이어서 이 물류 운송을 예. 하는데 실제로 예.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남한과 북한까지 연결이 되고 철도가 지속적으로 이 아시겠지만 대륙을 연결시켜 준다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남한과 북한에 실제로 이 철도 이슈까지 터지면서 이 남북한에 예. 아시겠지만 철도 관련주로 엮였다, 실제 물류 관련주로 엮였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바닥에서 충분히 안정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예.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5만 주밖에 안 돼요, 그죠? 예. 그런 상황 본다 한다면 주가를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남북기업 이슈가 있다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점을 찍어주고 저점에서 보시면은 역대 최대 거래량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은 2014년도를 대비해서 14, 15, 16, 17, 18입니다. 거의 5년에 걸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거래량이 이번 저점 라이트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그럼 이 거래량은 아시겠지만 거의 4년 만에 5년 만에 터진 거래량이면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미가 있죠. 그럼 아시겠지 뭐예요? 여기서부터 반등세나 상승세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는 건데 지금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돌파하지 못하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습니다. 실제 15만 원 라인 때, 15만 원 라인 때 이 구간이 계속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항받고 있어요. 천원가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죠? 지금 거에서 지지받다가 이번에 저항을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본다. 분명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아시겠지만 충분히 돌파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5년 만에 거래 터졌다는 그만큼 거래량이 세다는 건 아시겠지만 강력하게 올라가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이 지지를 받던 거래량, 지지를 받던 이 거래량을 본다고 한다면은 단 한 번도 거래량이 강하게 터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가장 강한 거래량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상에서는 더 큰 상승 가능하겠는데 과연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올라가겠는가 오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20만 원까지 단기적이라는 게 뭐 얼마나 기간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일주일 안에 2주일 안에 20만 원까지 간다? 그건 좀 힘들 수 있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개월 안에 갈 수 있습니까? 3개월 안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금 6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 이슈를 계속 본다면 물론 남북에 대한 이슈 계속 커지겠지만 과연 3개월을 본다 하더라도 20만 원까지 보겠는가에 대한 의문은 솔직히 저는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 실제로 직접적인 수혜냐 아니냐 물어본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수혜도 아닌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철도가 연결되려면 한참 남았거든요. 그럼 그냥 기대감일 뿐인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거의 뭐 50%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것도 CJ 대한통운이라는 대형주를 가지고 힘들 수 있겠다 보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목표가를 본다 한다면 얘기할게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한 17만 원 정도. 지금 구간에서 물량이 지금 가장 많이 쌓이는 구간이 17만 원이거든요. 현실적으로 17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7만 원을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 18만 4천 원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는 얘기하겠지만 뭐 한 방에 하루 한 20% 뛴다, 30% 뛴다 그렇게 할 만한 흐름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보시면 상승 추세가 연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빠진다 하더라도 한 15만 지금 구간에서 본다 한다면 저점 라인대를 본다 하더라도 한 15만, 14만 5천 원 라인대 저점 13만 5천 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17만 원, 2차 목표가는 18만 4천 원 잡으시면서 단기적인 흐름 보시면서 전량 홀딩해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는 CJ 대한통운 지금 거래량이 강하기 때문에 더 큰 상승 가능하지만 우리 시청자분이 바라시는 20만 원, 이 3개월 내에는 좀 확언을 하기가 힘들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은 현실적인 목표가로 17만 원 잡아주셨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면 18만 4천 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 말씀하셨고 손절가는 14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전량 보유하시면서 꼭 수익까지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148님의 문자입니다. 우리들 제약 14,000원 40%, 손절도 못하고 추매도 못하고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손실폭이 꽤 크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오늘 또 제약주가 흐름이 좋지 않기도 했는데 이 종목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실제 우리들 제약을 본다 한다면은 대부분이 이거 제약주인가로 물어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우리들 제약은 제약주보다는 정책 관련주 엮이는 더 많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들 제약 본다 한다면 최근에 줄기세포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줄기세포가 좀 엮이면서 우리들 제약이 뭐 줄기세포 이슈로 급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 물어봤는데 줄기세포 이슈로는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흔히 아시겠지만 과거에서부터 바로 지방선거 이슈로부터 급등세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제약 흐름 보겠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에서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이어져 오는데 이번에 추세 이탈이 만들어져. 아까 얘기했습니다. 항상 이게 주가 급등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뭐라 했습니까? 정별을 만들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상황 뭐예요? 정별입니까? 아니죠. 역별이죠. 그 단기적인 만든 상승 나온다 하더라도 올라가다가 말뿐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지금 사실 얘기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뭐 지방선거 이슈가 터져야 된다. 과거 급등 나왔던 이 흐름들 뭐예요? 제약바 이슈인가요? 아니죠. 제약바 아니죠. 지방선거예요. 올라갈 때는 항상 지방선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에서 고점 라인 얼마? 상단 매물대입니다. 바로 지금 얼마입니까? 실제 14,610원까지 보시고요. 지금 손실이 좀 크거든요.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저점 라인 때 보겠습니다. 저점 본다 한다면은 지금까지서 9,88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더 눌릴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반절 이상, 그러니까 70%, 80%는 매도를 치고 저점을 찍었다 싶으면 거기다 더 추매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반절 이상 매도 치고요. 손절가 얼마? 9,880원 일단 대기하시면서 흐름 유지해 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 제약 우선 가지고 있는 물량에서 반 정도 매도하시고 목표가는 13,610원, 손절가는 9,88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요, 코스모화학 28,000원에 25% 네. 매수했는데 매수하고부터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걱정이 돼가 이거 뭐 네. 갖고 있으면 매수가까지 오는지 안 그러면은 뭐 지금이라도 뭐 손절해야 되는지 네. 전문가인데 상담 좀 하려고요. 그러셨어요. 한 2달 정도 그럼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시청자님? 좀 됐어요. 그렇죠. 한 2달 전쯤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더 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 몇 달 뒤에 됐어요. 네, 그 정도 좀 된 것 같은데 그냥 매수하신 후로 또 계속 지금 밀려서 예. 네, 소갈이 많이 하셨겠어요, 시청자님. 매수하실 때는 좀 어디까지 올라가겠다 생각하셨어요? 방송 보니까 이거 뭐 많이 올라간다 하대. 그래서 그래요, 보고 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방송 보고 방송 추천을 통해서 매수를 하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태라서 전문가님이 어떻게 진단을 내릴지 바로 물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코스모화학 28,000원에 25% 역시나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종목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신가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예. 코스모학을 매수하셨는데 혹시 그 개인의 의견이 1도 없으셨나요? 방송 보고 이거 뭐 전기차 앞으로 좋다고 이래가지고 뭐 잘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사라 그래 사신 거죠? 예. 실제로 코스모학이 뭐 실제로 2차 전지에 대한 양극물질을 만드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전기차 이슈가 강하다 말씀드리겠는데 실제로 이때 올라갈 때 반등 나올 때 왜 이슈 나왔냐 한다면 항상 얘기했죠. 이번에 중국의 정책 이슈 은혜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이 실제로 친환경 자동차 의무 제도가 있으면서 실제로 10%를 무조건
친환경차를 만들어라 이슈 터지면서 그것도 나아졌거든요. 예. 국내에서도 아시겠지 전기차 이슈가 계속 나아지면서 올라가줬는데 이번에 중국차에서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세금이 면제가 돼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호재를 받으면서 올라가줬는데 항상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조금 지금 많이 밀리고 있어요. 혹시 말하면은 예. 지금 많이 예. 밀리고 있죠. 예. 실제로 전기차는 국내에서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다 한다면은 해외로 나가야겠죠. 제일 예. 가까운 데가 중국이겠죠. 근데 예. 중국에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살사 얘기하는 게 좀 사드라든가 그런 이슈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진출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상에서 고점을 28,000원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줬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크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는 제가 2018년도 1월 달에 뭐라 했어요. 제약바이오가 찍어냈는데 2018년도 1월 달에는 JP모건 컨퍼런스 이슈가 그렇게 큰데 왜 누가 전기차를 찍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으로 해서 이 종목이 뭐 계속 박살날 종목이다. 급락할 종목이라 하기는 아닌 종목이겠죠. 실제 기대감은 큰 종목이니까 실제로 자동차는 지금 친환경으로 모두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매수가까지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머니가 봤을 때 안 갈 것 같아요. 힘들겠죠. 그럼 예, 제가 예. 봤을 땐 차라리 좀 얘기할게요. 저는 지금 당장으로는 바닥에서 지금 상한가 그냥 치고 60% 70% 올린 종목들 되게 많거든요. 예.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공개드린 BHI라던가 동아지만 본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뭐 7%, 20% 그냥 올리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그걸 좀 빨리 갈 수 있으면 지금 당장 남북기업 중에서도 아직 안 간 종목들 뭐 시장이 급락난 종목이 빠진다 하더라도 올라갈 종목 올라가거든요. 지금까지 본다 한다면은. 그래서 예. 아시겠지만 하루 만에 상한가 튀거나 60% 70% 올라간 종목들 그런 종목으로 빠르게 복권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빠르게 복구하자는 부분에서 저는 비중 25%죠. 예. 저희가 그냥 전량 매도 하시고요. 우리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면 남북기업주라든가 그런 실제 아시겠지 이번에 인프라 관련주 그런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뭐 전량 매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전량 매도 아니 전량 매도는 지금 당장 그냥 매도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안 그래요?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건 실제 아시겠지만 지금 뭐 3, 4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다 보니까 차라리 3, 4개월 안에 복구하고 수익권 빨리 돌리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차라리 예. 지금 상태에서는 전략 매도 하시고 아마 그리고 예. 어떤 종목 잡을지 모르실 거예요. 그죠? 예. 그 종목은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이 종목은 지금 전략 매도 하시고 가는 게 가장 안전적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 내일이라도 당장 해야 되네요. 네, 내일 매도 칩시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코스모 화학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3, 4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할 것 같다 말씀하셔서 시청자분의 선택이겠지만 좀 빠르게 그냥 매도를 하시고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전문가님 권유의 말씀드렸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그렇게 좀 손실을 크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시는 건가요? 사실상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오늘 급락이 많이 나왔으면 대략 한 4% 정도가 하락이 나줬는데 그런 시장에서 내 계좌가 계속 손실이 나고 마이너스 나다 보니까 많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시겠지만 이번에 본다 한다면 실제로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60%가량 남북기업주 이슈 받으면서 상한가 2번 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티플레스 같은 경우에도 히토루 관련주죠. 북한의 이 히토루를 캘 수 있으면 자원 관련주로서 상한가 2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빠진다라도 올라갈 종목들은 60%씩 70%씩 80%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게요. 이번 급락장이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아닐까? 이번 급락장이 오히려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상승할 종목을 더 도드라지게 볼 수 있고 더 도드라지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으면 시장이 아닌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얘기합니다. 이번에 피치로시스라든가 동아지 충분히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상승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얘기할게요. 아직 시장이 널렸다는 거예요. 아직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남북기업주, 정책 관련주, 실제 아시겠지 인프라 관련주, 건설 관련주 아직 많이 남았으면 얘기할게요. 오늘자에서는요. 특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급락장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 한 오늘 종목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매매를 이제 할 수 있어야죠. 당일 상한가 포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디서? 오늘 방송 끝나고 실제 아시겠지만 밤 11시에 마르스홈의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 공개 방송에서 실제로 아시겠지만 이 급락장에서 손실 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걸 완벽하게 아마 단번에 복구할 수 있을 만한 당일 상한가 포착법을 제가 저점에서 어떻게 매수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콤텍 시스템 60%라든가 티플렉스 60% 아마 이 종목들을 실제로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당장 상한가를 갈지 아니면 그 다음 날에 상한가를 잡을지 충분히 매일매일 상한가를 잡을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아닐까. 오늘 최초로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배워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할까 그 종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종목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그러면 매수를 할 수 있을까, 매도를 할 수 있을까 그 전략도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그 상한가를 포착할 수 있는 종목 공략법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시니까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상한가, 나도 상한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보관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982님의 문자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52,800원 20%입니다. 방송 보고 매수했습니다.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오나요? 상담 부탁합니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지금 손실이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코오롱 티슈진 어떤 진단 도와드려야 할까요? 실제 코오롱 티슈진 한다면 코오롱 생명과학에 좀 잘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이 관절염 치료제는 이슈가 강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우리 미국 임상만 이슈 있다 그러면 급등이 막 나와줬다. 그때 아시겠지만 우상 나왔던 종목이 있다. 실제로 CMG 제약이 미국의 임상 허가를 받는다. 조현병 치료제 이슈를 받는다 하면서 막 100%씩 갈 때 이슈 받았고요. 실제 지금 그 당시에 종목들 본다 한다면 대부분 다 뭐예요? 미국의 임상, 뭐 실제로 현대약품 같은 경우도 미국의 임상 들어가네. 아니면 실제 아시겠지만 뭐 다른 종목들을 본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미국 임상 이슈 받을 때 급등 나왔습니다. 그때 이슈 받았던 코오롱 티슈진인데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하락이 나와주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을 깨고 급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실제로 정비열이나 역비열린 종목들은 큰 급등 반등 못 나와준다 했습니다. 지금상 힘들어요. 그럼 뭔 소리냐 한다면 얘기할게요.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 뜨다 보니까 거기에 엮여서 아마 빠진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번에 실제 아시겠지만 뭐 이번에 회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 분식 회계가 진행되지 않았는가?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급락이 나아졌고 그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에서 따라서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주가라는 게 보통 고점 대비 상장한 종목들은 고점 대비 보통 반토막까지 내준 다음에 반등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얼마예요? 고점 75,000원이에요. 저점 얼마입니까? 35,000원이에요. 아시겠지만 이제 반토막 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마 저점 찍고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 대신 뭐 중장기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와가지고 이거를 손절을 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전 차라리 얘기했습니다. 반절 매도하고 반절은 제가 저점 찍고 지지부진할 때 그때 더 추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코오롱 티슈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문제 있기 때문에 반절 매도 치시고요. 저점 찍었을 때 추매를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 드린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33,150원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상단 매물대입니다. 일단 46,830원 잡으시면서 반절은 매도 치고 반절만 들고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지금 저점을 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추매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우선 물량 반은 매도하시고요. 남은 물량을 가지고 손절가는 33,150원, 목표가는 46,83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네, 코아스템이요. 네, 코아스템이요. 네, 18,000원에 20분을 들고 있어요. 네, 18,000원에 20%요. 네. 네, 지금 손실이네요, 시청자님. 네, 손실 났어요. 네,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최근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네, 최근에 했어요. 어떤 계기로 이 종목 매수하신 거예요? 근데 조정이 다 끝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갔다가.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들어간 거예요? 25,000원. 25,000원이요? 네. 네, 지금 가격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야 되는데 또 네. 워낙 또 제약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시죠? 전문가님은, 네, 전문가님 어떻게 진단을 내릴지 바로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코아스테 18,000원에 20% 문의 주셨습니다.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오늘 혹시 네. 코아스템을 지금 매수하시는데 혹시 어떤 종목인지 알고 매수하신 거예요, 혹시? 잘 몰라. 아, 모르죠. 근데 왜 매수했어요? 저기, 제 모르시는데. 줄기세포 뭐 한다라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실제로 코아스템이 올라갈 때 왜 올라갔냐 한다면 실제 아시겠지만 이 종목들 네. 중에서 실제로 이 치매라는 게 완치제가 없어요. 그죠? 치매라는 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줄기세포라는 게 뭐냐 한다면 우리 몸에서 피부가 재생하고 회복하는 건데 이 뇌에는 줄기세포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매라는 게 뇌신경세포가 죽으면서 생기는 건데 실제로 치매라는 건 뭐예요? 뇌신경세포가 안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선이나 완화되지만 완치가 안 된다는 거죠. 거기를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뭐냐? 줄기세포가 없는 곳에 줄기세포를 껴넣자. 그게 줄기세포 치료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 어떤 이슈, 뭐 메디포스트라든가 실제로 관절염 치료제였죠. 실제로 이 네. 탯줄줄기세포 치료제 이슈 나면서 급등 나와줬고요. 그다음 차바이오텍이 급락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태반줄기세포 이슈 나면서 급등 나와줬고요. 실제 보시면 강스텐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로 있어요. 그때 탯줄줄기세포였죠. 급등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네. 줄기세포 이슈가 있을 때 그 당시 급등 많이 나왔어요. 네. 그 당시 코아스텍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한다면은 희귀병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제만 내면서 급등 나와줬거든요. 네. 근데 얼마 갔습니까? 차트를 볼게요. 지금 바닥 대비 얼마나 갔냐 한다면은 네. 얘가 지금 12,000원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27,000원까지 갔어요. 그죠? 네. 여구간에서 이미 2배 정도 급등이 나온 상태였는데 네. 어머니 매수할 때 얼마나 18,000원이죠? 네. 그럼 얘기하는 게 이 구간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아직 아시겠지만 급등의 반절 정도밖에 안 온 상태. 그죠? 급등한 네. 상태에서의 반절 정도밖에 안 온 상태가 이 18,000원, 19,000원 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매수 자체를 너무 사실 얘는 너무 욕심부리지 않았나? 왜? 악재까지 떴잖아요. 뭐 차바이오텍입니다. 이번에 분식회계 흔히 아시겠지만 원래 비용 이 약을 만들 때 나오는 비용은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무형자산 처리했단 말이죠. 자산은 네. 과대되고 비용은 과소됐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회계 처리 자체가 좀 잘못됐는데 그걸 바로 잡으니 차바이오텍 관리 종목 됐죠. 급락 나오죠. 급락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네. 줄기세포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코아스템도 같이 빠졌는데 지금 네. 상태에서 과연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겠는가 올라가겠는가 솔직히 말하면은 힘들 네. 수 있겠다는 거죠. 왜? 지금 이슈받는 뭐예요? 치매 국가 책임자. 바로 아시겠지만 치매를 이 치료할 수 있을 만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모르겠는데 그게 네. 아니라 한다면은 크게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상에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상에서 손절가만 잘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할만 하거든요. 네. 왜 코아스템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 이슈 조금만 더 받는다 한다면은 더 큰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지금 상태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빨리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요. 못 가겠죠. 그럼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물량을 좀 덜어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그죠? 다를게 그러면요. 그럼 물량을 우리 반절 덮시다 아시겠죠? 네. 왜냐면 그렇게 지금 할게요. 솔직히 콘택 네. 시스템 같은 거 이번 남북기업 통신 관련주로 상한가 치고 티플렉스 히트루 관련주로 상한가 치고 하는 거 솔직히 네. 그냥 보고 있기 배 아프잖아요. 네. 배 아팠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상태에서는 반절 매도 치고요. 네. 반절은 중장기간 6개월 보고 가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네. 반절은 6개월 보고 가시면서 손절가 잡는다 한다면은 이 13,000원 라인 때 손절가 확실히 잡으시고요. 네. 목표가 본다 한다면 상단 매물대 보겠습니다. 2만 원 라인 대입니다. 이 구간 2만 원. 제가 말씀드렸죠. 6개월까지 보고 중장기로 보고 반절 물량만 들고 가시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네. 어머니 근데 얘기하는 게 지금 매도 치잖아요. 내일. 네. 그럼 네. 찍을 종목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얘기하는 게 이번에 콤텍 시스템이라든가 티플렉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볼게요. 네. 이번에 콤텍 시스템이 상한가 한 번 치고 그 다음에 거의 오늘 2연상까지 갔어요. 보이시죠? 네. 이번에 남북기업 이슈 때문에 상한가 만들어주고 2연상 간 거거든요. 네. 티플렉스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상한가 한 방 치고 또 네. 급등 나오고 아시겠지만 총 얼마? 70% 정도 반등 나와줘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얘기하는 게 지금 시장이 급락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매수를 못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갈 종목들, 급등 나올 종목, 상한가 종목 강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얘기는 어머 이 종목들 솔직히 제가 종목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혼자서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충분히 아시게 이번에 급락장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실제로 네. 이 당일 상한가 포착 매매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네. 관심 있어요?
네, 있어요. 관심 있으면은 제가 네, 오늘 방송 끝나고 밤 11시에 네.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 하거든요. 네. 그럼 거기 와서 내가 저점에서 어떻게 잡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참여해서 배워가세요. 그래. 11시에 들어갈게, 제가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코아스템 최근 좀 제약 바이오주가 빨리 가기가 힘든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하셔서요. 일단 가지고 있으신 물량에서 반 정도 덜어내시고 남은 물량은 중장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조금 느긋이 보시면서 손절가는 13,000원, 목표가는 2만 원 잡고 대응하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5267님의 문자입니다. 우원개발 매수가 9,854원 40%입니다.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간다면 시간은 많이 기다려야 할까요? 상담 부탁합니다.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역시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우원개발 매수가까지 올라오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너무 고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정말 최고점 매수. 차트를 좀 보겠는데 차트를 보시 우원개발이 이번 남북기업주로서 급등이 나아졌거든요. 실제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저점 대비해서 얼마 올라갔냐? 4,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갔습니다. 150% 갔어요. 근데 지금 완전 최고점 라인대에서 지금 종목을 매수했다 보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이지 않았나? 또 비중 45%는 너무 크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뒤로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과거 2008년도부터요. 한 번도 이 구간을 돌파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앞전에 거리량 대비해서 이번에 거리량이 뭐예요? 약하게 터졌죠. 그럼 돌파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거리량이 약한데.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고점에서 밀리고 있고 하락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종목 제가 봐서 거리량 얼마? 적어도 이 거리량 550만 주보다는 세게 나와줘야지 적어도 전고점 돌파한다는 건데 지금 상황 좀 힘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얘기할게요. 손절가만 안정적 잡으시면서 그 라인 때 손절가 확실하게 원칙 잡고 이탈 나온다 그럼 전략 매도 하시고요. 손절 이탈 안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중기 한 2, 3개월 본 다음 중 반등세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손절가 확실하게 잡으시면서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지금 구간에서 이 구간이에요. 6,59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매수가까지 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말씀드렸죠. 중기 2개월, 3개월 보고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원개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목표가는 매수가 근처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6,59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078님의 문자입니다. 태고사이언스 14만 원 50% 정말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셨어요.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태고사이언스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네, 태고사이언스 아까 코아스템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실제로 줄기세포 이슈가 있던 종목이었어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어떤 줄기세포냐? 국내 이 전 세계 최초였습니다. 어떤 최초? 눈가주름에 대해서 이거를 재생시켜주는 줄기세포 치료를 만든 기업이 어디냐 한다면은 그 태고사이언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피부 모형에 대한 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업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줄기세포 아까 말씀 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강센바이오텍, 실제 바이오빌, 바이온 이런 종목들 급등 나올 때 같이 따라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차바이오텍 때문에 모든 줄기세포 종목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차트의 이 정배열 라인 때 흔히 아시겠지만 바로 이 추세 라인 때를 이번에 이탈이 나와줬다. 그 121선까지도 완전히 이탈 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빠진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 구간 93,390원까지 빠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 라인 때 지지받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일단 적어도 전고점 라인 때는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이라든가 반등세가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줄기세포 이슈 충분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93,390원 라인 때 확실히 잡으시고요. 목표가 본다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1차 목표가입니다. 얼마? 123,000원 잡으시면서 그대로 홀딩해 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고사이언스 손절가는 93,930원, 목표가는 123,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상담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특히나 좀 손실을 많이 보셨는데 어떤 관심주로 이 손실 회복 가능할까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지금 시장의 남북기업주가 끝났나 하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올라간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한참 남았다 말씀드리겠는데 그 종목 중에 저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5에서 10% 정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물어본다면 바로 콤텍 시스템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콤텍 시스템이란다면 그 이 금융권 네트워크라든가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뭐 5G라든가 실제로 이동통신 관련 이슈로서 급등이 나와줬는데 그 종목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아시겠지만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을 해요.
전기 땡겨오고요. 철도 깔고요. 그다음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깔고 이거저거 다 끌어와요. 그럼 얘기하는 게 뭐예요? 통신도 있어야겠죠. 왜? 대한민국만큼 실제 아직 휴대폰 잘 터지고요. 인터넷 잘 터지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만큼이나 북한까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면 통신 이슈 있는 것들 당연히 다 끌어 모아야죠. 그러고 해서 콤텍 시스템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겠는데 항상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어떤 종목 잡은다 말씀드렸습니까? 실제 6개월, 최근 3개월 동안에 지금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0일선 밑으로 박살났어요. 박살났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종목 뭐예요? 60일선 상방으로 강한 종목, 그 종목이 센 종목이라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60일선 3개월 동안에 급락 나오다가 최근 3개월 만에 최대 거래량 60일선을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장대 목캔들 나와주는 이런 종목이죠. 이런 종목이 센 종목이에요. 3개월 만에 최대 거래량 60일 상방으로 상한가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급등이 만들어졌는데 너무 고점 아닌가요? 물어볼 수 있겠는데 이번 전 매물대 라인 돌파했나요? 이번에 돌파했죠. 전무열대를 이번에 돌파했습니다. 그럼 더 큰 상승 반등 해볼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얘기합니다. 시초가 이하로 공략을 하시고요. 손절가 드린다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600원 라인대입니다. 이 구간 라인대 확실하게 매물대니까 확실하게 1,600원 라인대에 손절가 잡으셔라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본다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안정적 보겠습니다. 바로 얼마? 2,000원 라인대입니다. 이 구간이 뭐예요? 매물대 돌파 이후에 충분히 전 흐름세를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손절가 1,600, 목표가 2,000원 잡으시면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얘기했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찍을 종 뭐냐 한다면 날릴 종 뭐냐 한다면 오히려 급락 나올 때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급락 나올 때 승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 급락 나고 있다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해서 우리 손실 내겠어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빠지는 종목이 100종목이든 빠지는 종목이 300종목이든 빠지는 종목이 500종목이든 그중에서 뭐예요? 우리는 갈 수 있는 상한가 칠 수 있는 급등 나올 수 있는 그 한 종목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할게요. 오늘 방송 끝나고요. 이번에 급락장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당일 상한가 포착 매매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저점에서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지, 어떤 종목이 60%, 70%, 80% 나올 수 있는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번에 콤텍 시스템 60%, 70%, 티플렉스 이번에 80%, 아시겠지만 이번에 종목들 보면 대부분 상한가 치면서 2연상, 3연상 때렸습니다. 이 종목들을 어떻게 포착하는지 오늘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급락장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면 어떤 종목 매수할지 모르고 있다면 오늘 꼭 참여해서 종목 바닥 언제 방송 끝나고 밤 11시 마르스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해서 종목들 꼭 받아가시고 어떤 종목이 상한가인지 하나하나 꼭 배워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관심주로는 이 남북경협 관련 통신 인프라주로 콤텍 시스템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흐름이 좋았는데 더 큰 상승이 가능하다 말씀하셨고요. 가격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 이하, 목표가는 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장이 워낙 좀 우울했던 장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급락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꼭 올라간다는 거,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은 꼭 상한가가 나오는데 왜 하필 나는 이 종목을 잡지 못했을까 항상 장이 끝나고 나면 후회하고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당일 상한가를 갈 종목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종목을 알아도 어떻게 매매하는지 포착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당일 상한가 포착 매매법을 꼼꼼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혼자서도 스스로도 상한가 갈 만한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 오늘 이어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보감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투자보감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든든한 투자보감과 열띤 상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